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진짜 난리가 아니죠. 예. 광풍도 이런 강풍이 없다 이야기할 정도로 주식시장이 진짜 뜨겁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 한번 보세요.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4조 4천억 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 무려 11조 1천억 투자했습니다. 11조 1천억. 이게 3월 19일 날 1457.60인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때 떨어지자마자 IMF 때 우리가 많이 봤거든. 주식이 폭락했다가 올라가는 거. 금융위기 때도 폭락했다가 올라가는 거 워낙 많이 봤으니까 많은 어떤 전문가들도 뛰어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는 삼성전자는 안 망해 이러면서 마구마구 사들였어요. 11조 1천억 원이냐면. 실제로 이들요 가만히 있었으면 돈 되게 많이 벌었을 거예요. 지금쯤은. 왜냐 그 당시에 1457.60이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2400이지. 2400까지 가잖아요. 물론 2400이 끊어졌긴 지금 깨졌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요 주식시장에는요 한 달에 4월 달에도 3조 8천억 원, 5월 달에도 3조 7천억 원, 6월 달에도 3조 8천억 원, 7월 달에는 이제 2조 2천억까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8월 달에는요. 예, 또 한번 예, 휘청휘청 하니까 2조 1천억 원이나 벌써 들어갔습니다. 2조 1천억 원이나. 그럼 이들이 도대체 어디 돈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갈까? 간단합니다.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빚을 엄청나게 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용잔고액, 신용이라는 게 대출했다는 거예요. 정가 추이를 보면요. 야, 진짜 일주일에 1조씩 늘어난다 하는 게 지금 맞습니다. 당초 올해 최저치가 6조 4,100억 원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16조 300억 원이에요. 16조 300억 원. 거의 2.78배 안 되나요? 2.78배? 돈 빌려서 빚내서 묻지마 투자한다는 거예요. 빚내서 묻지마 투자. 이게 신용대출만 이렇게 빌리는 게 아니라는 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 또 어디서 빌리냐고요?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여기는요. 1월에서 7월까지 총합을 해보면 36조 2천억 원이나 빌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 63% 증가했어요. 물론 이 중에는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도 예, 집을 사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이 그래프를 보면요. 야, 이 사람들 주식 투자하려고 돈 빌렸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2월이 지금 7조 8천억 원이죠. 3월이 6조 3천억 원입니다. 4월이 4조 9천억 원이에요. 이거를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네, 주식시장에 패닉 바잉이 오기 시작한 게 사실 부동산 시장에 패닉 바잉 공포구매 지금 안 사면 집 못 산다 했던 게 사실은 6월에 그냥 난리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묻지마 주식 투자 광풍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은 참 핫합니다. 그죠? 된다고 하면 쫙쫙 몰려가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상반기에만 거의 170조 가까이 169조 원인가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6월 말 기준으로 광의의 통화량이 3077조가 될 만큼 엄청난 돈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니 B2 광풍이 부는 거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데 이 B2 광풍을 누가 이끄느냐? 바로 2040이 이끈다는 거예요. 2040. 2040의 대출 증가율이 29% 증가했습니다. 5060은 16% 증가했는데
이게 3대 대형 정권사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증권 여기에서 작년 말과 올 6월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20대 40대는요 참 재미있어요. 예, 특히 20대는요 주식 투자를 게임하듯이 합니다. 게임하듯이. 진짜 재미있게 투자를 해요. 문제는 이게 주식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게임하듯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투자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50대인 제가 보기에는 재미있네 그렇게 보이는가 하면 참 물정 모른다 이렇게 두 가지가 양립합니다. 50대는 주식 투자할 때 스트레스 엄청 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마치 게임의 전략을 수립하듯이 주식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게임에 지듯이 게임에 주식 투자에 지기도 하고요. 게임에서 이기듯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투자한 것을 SNS에 올리고 또 유튜브 제가 방송하는 이런 방송들처럼 나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 하면서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아 나도 돼야지. 나도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봐야지. 이런 패닉 바잉 현상이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좋아요. 근데 문제는 강세장일 때는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아니 뭐 좀 괜찮은 우량 주식만 사면 당연히 주식이 올라가거든요. 강세장일 때는요. 그게 와 이게 바닥이야 했던 3월 19일 이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깡통 난 사람 수두룩합니다. 돈 좀 더 벌어보려고 뭐 석유에다가 투자하고 ETF나 ETN에 투자했잖아요. 상장지수 펀드나 상장지수 기금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박살났죠.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지금 돈 벌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에 이 거품론이 굉장히 일고 있어요. 왜냐고요? 실물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주식만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경제학자들도요. 주식에 광기가 묻어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예. 실물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주식만 마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많은 주식 전문가들조차도 이게 2000년대에 닷컴 버블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면서 닷컴이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꺼질 때 인정사정 없이 거품이 꺼졌거든요. 아 지금도 그걸 닮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유심히 봐야 됩니다. 실제 기술주들이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 이게 시장을 이끌고 있거든요. 여기에 언택트라는 키워드 중심의 어떤 종목들이 또 한 번 이끌고 있고요. 언택트 이코노미가 언제까지 갈 거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성장이 얼마나 갈 거냐 여기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가 실물이 주가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지듯이 지금 우리 시장에도 이게 기술주 버블 내지는 언택트 버블이 꺼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돼요. 누구 말 듣고 장에 따라가면요 같이 망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옆집 아줌마가 고추 이고 장에 가니까 나는 똥장군 지고 장에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똥장군은 어디로 가야 돼요? 과수원으로 가야 됩니다. 장으로 가면 몰매 맞아요. 몰매. 그럼 과수원에 가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작지만 똥장군 지고 과수원에 가서 뿌려주면 뭐라도 얻을 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는요. 모든 게 내 책임하에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기에 그리고 적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시기가 좋아야 되고 투자처도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똥장군을 내가 지었듯이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배워야 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주식시장에는 주린이라고 해서 못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 같은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해요. 이런 시장에 잘못 들어갔다가는요. 쪽박차기 십상입니다.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고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결정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합니다.